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격적인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 서울, 인천, 경기 아파트 24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서울 아파트, 인천 아파트, 경기도 아파트 정말 많이 상승하였죠. 그래요. 가격 상승이 장난 아니게 많이 올랐는데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자료들이나 통계에 의하면 이제 서서히 상승 흐름의 막바지에 다다른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먼저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 2021년 11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인데 이 자료를 봐도 그런데 글자가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 그래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국가기관도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런 자료를 보면 서울 수도권 지방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지난주보다 더 가격이 하락, 그렇죠. 상승폭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수도권의 하락이 0.28에서 0.26으로 하락폭이 수도권이 더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세 가격 변동률 또한 서울과 수도권 전국에서는 하락을 하였는데 지방에서만 유독 0.15에서 0.16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제는 상승률이 전세 가격 또한 상승률이 서울 수도권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승률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매주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원인으로 본다면 한국부동산원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와 금리 인상 우려, 계절적 비수기 영향 등으로 간망세가 짙어지고 거래활동 감소하여 2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하였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계절적 비수기의 영향은 없고요. 왜냐하면 2015년 이후 2020년까지 작년까지 추석이 끝나면 더 올랐지 않습니까? 사실 부동산 현장에 있는 사람은 다 아시잖아요. 추석 끝나면 오른다. 그동안 올랐죠. 그런데 추석 끝나고 더 올랐는데, 그런데 무슨 계절적 비수기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는 원인은 금리 인상, 또 대출 규제, 요게 좀 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자료는 일주일 단위 통계인데요. 이제 좀 크게 1년 단위 통계를 한번 알아볼까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월간 부동산 동향인데요. 9월달 수도권 주택시장 매매 가격 상승률이 0.5%로 24개월 만에 2년 만에 최저치라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가 그렇죠. 2년 만에 이제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거죠. 상승률이 떨어졌다. 이를 좀 더 알기 쉽게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까요? 짙은 녹색은 서울이고요. 엷은 녹색은 인천이고 흰색이 경기도라는 겁니다. 한번 딱 놓고 보세요. 흐름이 2021년 1월, 2월, 3월 가운데 부분 상승했다가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 들어서 점차 그래프가 낮아지고 있죠. 그만큼 매매 가격 변동률이 이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경기도와 서울은 올해 1월달까지 보면 올해 1월달에 가장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경기도 흰색도 그렇고 서울 짙은 녹색도 그렇고 이 정도로 많이 1월달에 상승하고 이제는 9월달에 놓고 보면 급격히 지금 많이 하락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천을 놓고 보면 4월달에 피크를 찍고 그렇죠. 인천이 약간 늦어. 이것도 마찬가지죠. 서울, 강남 오르고, 서울 지역 오르고, 수도권 오르고, 맨 뒤에 오르는 지역이 인천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서울하고 경기도가 미리 올해 1월 달에 피크를 찍었다면, 인천은 약간 늦게 4월 달에 피크를 찍고, 인천 또한 9월 달 들어서는 이처럼 매매 가격 변동률이 상승폭이 이처럼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주택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게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처럼 주택 가격 상승률이 좀 줄어들고 있는 원인, 그런 원인은 뭐냐고 한다면 주택담보대출 증감액인데요.
어때요? 뭐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많이 샀잖아요. 그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2018년도 1월 달부터 2021년 7월 달까지 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을 보면 우상향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파트의 매매 가격도 우상향이고 요것 또한 주택담보대출 또한 우상향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부는 대출 규제에 나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도 제한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요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인데요. 뭐 금리 인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그래프를 봐도 마찬가지죠. 2020년 9월 달에 대출 금리가 가장 최저였다는 거죠. 그리고 2021년 7월 달이 2.88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출 금리 또한 작년 9월 달 이후 이처럼 대출 금리가 이제 고개를 들고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 인상했지 않습니까? 그러하니 기준금리 인상 이후 현재 대출 금리는요,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3%가 넘었다는 겁니다. 담보대출 금리 3%가 넘은 거는 2년 6개월 이래 최고라는 거죠. 여기에 신용대출 금리는 아예 4%까지 치솟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막게 됨으로써 아파트 산다는 사람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매매 가격 상승률 동안 점차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 하나 더 설명해 드리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신용평가기관인 코리아 크레딧 뷰러는 23일 세리카 KCB 하우징 마켓 인사이트 3호 보고서를 발간하고 수도권 30대 40대의 자녀주택 구매 여력을 분석했는데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주택가격 상승 원인은 30대 40대 구매력 있는 사람들, 즉 30대 40대 직장생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사업도 열심히 하고, 이렇다는 얘기는 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돈이 있다는 얘기는 집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유효 수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정부의 주택 공급, 즉 이사 부동산 주택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주택 구입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주택 공급을 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구매력이 있어, 돈이 있어. 나 그냥 차라리 빨리 주택 구매를 할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빨리 주택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올 초에 발표한 이사 주택 공급 발표 이후 오히려 생애 첫 부동산 취득한 매수자의 비율이 더 증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웃긴 일이죠. 이는 30대 40대 구매력 있는 사람들은 뭐 청약, 가점제, 특별 공급 청약 이런 거 신경 안 쓴다는 얘기. 그냥 포기해. 청약, 가점제가 낮아. 그리고 특별 공급 우리가 되겠어? 청약을 기다리다가 평생 아파트 청약 못 받겠다. 이러다가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 벼락거지 되기 전에 빨리 집 사자. 이런 심리가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나 할 거 없이 여력이 있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30대 40대들이 주축으로 뭘 했다? 주택을 구매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20대들까지 연거리니 뭐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20대들은 부모님의 도움이 있었겠죠. 또한 부모님들의 일가구 다주택을 피하기 위해서 20대 아들, 딸들을 이용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동산 구매력을 놓고 보면 30대, 40대가 중요하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30대, 40대들이 구매력 있는 사람들의 주택을 사니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것도 급격한 상승. 자, 그건 그렇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즉 30대, 40대들이 집을 구매했어. 자, 그랬는데 이제는 나머지 30대, 40대들은 어떻게 하냐. 요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즉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구매력이 있는 그런 30대, 40대들이 현재 또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30대, 40대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졌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향후 부동산 가격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중요한 보고서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요, 현재 무주택자의 보유자산 및 대출 비율, LTV, DTI 규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DSR까지 지금 하지 않습니까? 막 대출을 쪼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현재 무주택자야. 집을 안 샀어. 이런 상황에서 있는 돈하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분석 결과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무주택 30대, 40대가 주택 매수는 이제 더 이상 어렵다는 이런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는요. 첫 번째, 주택 가격이 너무 상승했다. 주택 가격이 너무 급등했어. 그러니까 있는 돈으로 사기에는 너무 힘들어졌다는 얘기고, 두 번째, 대출을 이용해서 좀 살려고 했는데 LTV, DTI, DSR 등 대출 규제가 너무 심화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돈하고 대출까지 받는다 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너무 오르는 바람에 주택 구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무주택 30대, 40대들의 주택 구매 자금 여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부동산에 대해서 괴리감을 느끼겠냐는 거죠. 심지어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현재 서울에서 전세에 거주하고 있어. 그러면 전세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현재 거주하는 전세금과 은행 대출을 받아도 서울에 있는 주택,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이 집을 구입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이제 웬만해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전세금에다가 대출 좀만 받으면 그 집을 살 수 있었지 않습니까? 보통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은 내가 살고 있는 전세금에다가 은행 융자를 더해도 그 집을 못 산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뭐다? 구매력이 확 떨어졌다는 얘기죠. 놀라운 사실이죠. 이 부분. 결국 건설산업연구원과 KCB는요,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무주택 30대, 40대들은 주택 구매 욕구를 갖고 있지만은 실제 시장 진입은 어려운 상태며 특히 서울 무주택자들의 괴리감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당 연령층의 구매 열망에 대한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러하니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뚝뚝 떨어져서 10월 달에는 1,411건밖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작년 12월 달에 7,541건에 비해서 10월 달에 1,400건, 한 6분의 1 토막 났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나 주택에 매수할 주체, 특히 주택 구매력이 아주 높은 30대, 40대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집 산다는 사람이 팍팍 줄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것은 만약 앞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과도한 주택 구매가 주거 이동에 대한 제약, 깡통 전세, 역전세 등 부동산 시장에 악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그래요. 마지막 결론이 중요하죠. 주의가 요구된다. 이제는 주택 구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시기가 도래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죠.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은 좀 중요한 보도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해드린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